잠깐만. 야, 너 지금 딴데? 이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지투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좀 멋있게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요 게임 사이버 펑크 2077 게임 때문입니다. 이 게임 디지털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텐데 요게 또 보드게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게임으로 나올지 저와 같이 한번 미리 보충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두둔! 야, 사이버 펑크 2077입니다. 요게 고온보드 라고 해서 최근에 히트게임즈에서 진행했던 그 위쳐 운명의 길 있죠. 그 제작사입니다. 자, 보시면 우선 사이버펑크 2077 게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사이버펑크가 1인칭 시점으로 이제 따라다니면서 막 미래의 그 나이트 시티를 배경으로 오픈월드 RPG 게임입니다. 이게 여러 명이서 보드게임을 즐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협력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솔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협력 모드로 즐긴다는 게임이고 원작 게임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면 어떠지 싶었는데 다른 느낌의 게임입니다. 물론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은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리티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맵이에요. 맵에서 자기 말을 놓고 또 이동을 하면서 미션을 해결하고 적들도 총을 쏴서 제거를 하고 그러는 건데 미션 게임이고요. 은신을 한다든지 뭐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진짜 사이버펑크 테마에 어울리는 그런 미션들이 담겨 있어서 무작정 뭐 적을 봐서 막 총 죽이고 막 쏘고 그런 게임은 또 아니에요. 어디를 가서 뭐 해킹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서 해제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각 시나리오마다 푸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우선 이게 등장인물들입니다. 등장인물 피규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등장인물 보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마다 덱이 있어요. 이건 덱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임이고 독특하게도 이 게임이 실시간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실시간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게임을 할 때 이제 앱으로 구동이 돼요. 그래서 앱으로 시작하면은 한 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전투라고 하거든요. 그 한 턴의 전투가 그 시간 제한 내에 서로 빠르게 해야 돼요. 플레이를. 각자 개인 보드들이 있는데 진의 덱 카드를 펼쳐가지고 진행을 해요. 내가 한 번 하고 우리 편이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긴박한 리얼타임 보드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턴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적 페이지가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가 쿨링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정리하는 환기하는 단계가 펼쳐지고 또 이제 다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영리하게 한 게 뭐냐면 이제 게임의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의 난이도를 어떠한 특정 카드라든지 또는 요소로 했다기보단 그런 시간 플레이를 할 때 앱에서 타임을 할 때 초보자면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길게 주고 내가 도전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짧아지는 그리고 물론 시나리오마다 몇 트 안에 깨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미션 보드거든요. 이게 미션 보드 보면은 몇 트 안에 깨야 된다 타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 이걸 해야 된다가 있고 밑에는 이제 부가 시나리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은 클리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 보드들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총 13개가 들어있어요. 13개가 프롤로그 이렇게 3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또 재밌는 게 시나리오가 약간 분기형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원루트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갈까 어떤 걸 깰까 이런 분기점이 있어서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서 스토리가 좀 바뀌는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는 보상들이 랜덤이라서 좀 그것 때문에도 리플레이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몇 판 할 때마다 다르니까요. 확실히 앱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인트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띠디디디 나와서 마치 지령이 나온 것처럼 음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글화? 그리고 한글 음성 지원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언어로 딱 들리면서 몰입도가 완전히 확 올라가는 거죠. 그 이후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시간도 막 BGM이 자체적으로 깔리면서 타임라인이 가는 거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몰입이 딱 된다. 자, 구성물들을 보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피규어들이 있고 개인 보드가 있고 개인 카드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발은 이동하는 거 이 보드가 보면 이렇게 칸이 있거든요. 구역들이 이렇게 한 칸.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동을 하는 거가 그 아까 발자국 하나인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총 쏘는 거. 근데 총 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플랫한 보드지만 벽이 있다는 가정하에 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전후좌우 적이 보여야만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요게 이제 램을 체크하는 건데 이게 이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뭐 기모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램을 모으면은 그걸 가지고 각 플레이어마다 이게 이제 비대칭 능력인데 이 모아놨던 램을 사용해서 요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개는 상대편한테 쓸 수 있는 거, 3개면 나한테 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 회복. 요게 이제 체력이거든요. 이쪽이. 나만 적을 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적하고 대치하게 되는 경우 같은 방에 있으면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나도 총을 맞으면 내려가게 되고 체력이 다 떨어지게 되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 밑에 이제 부상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부상 카드가 내 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덱빌딩 같은 요소처럼 내가 덱을 4장을 펼쳐서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부상을 입으면 그 덱이 들어오면 이건 이제 계속 내 핸들을
카드들을 맞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뭐냐면 손으로 기계들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런 곳 있죠. 이런 곳 벽. 이런 곳이 벽이에요. 그래서 방에 있으면은 노란색 그 액션을 수행하면 이 벽 토큰을 딱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놓으면은 이쪽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재밌는 게 매 판마다 서로 이제 카드 드래프트처럼 능력 카드를 나눠 갖고 시작을 해요. 요거를 드래프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픽이 진짜 재밌는 게 우리가 옛날에 카트리지 게임 꽂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실제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강화팩 그리고 요것도 3개까지 꽂을 수 있는데 여기다 노란색 큐브를 이렇게 2개를 놓거든요. 문 여는 액션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 문을 다 열었으면은 내가 뭐 더 할 게 없잖아 이 액션이. 근데 그게 아니고 큐브를 빼고 나면은 드래프트에서 나눠 가진 이 특수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격 카드가 좀 약하더라도 나 이번에 좀 공격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 그러면 이번에 이런 카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요거 2개를 빼면은 공격 3번을 적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무리 어떤 성향이더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이런 카드들도 잘 드래프트 가져와서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있게 명리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협력이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 이건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여기 있죠, 보드판. 이 보드판을 보시면 처음에 큐브가 이렇게 4개만 있어요. 내가 카드를 예를 들어서 내려놓으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카드에 있는 그 윗줄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윗줄만. 그림이 이렇게 5개가 있어도 이동하고 사격 혹은 사격하고 이동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빨간색 큐브가 3개가 있잖아요. 최대 4개까지 보관이 가능한데 3개가 돼 있으면은 요 3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려놨을 때. 사격 3번에 이동 2번을. 그래서 요런 거 큐브는 이제 어떻게 늘리냐면은 맵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서 전리품 이런 게 있잖아요. 파란색. 이런 곳에 가서 획득을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4번째까지 가면 약간 레전더리 덱, 진짜 유니크한 특수 좀 강력한 덱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 내에 내가 적을 죽인다든지 어떤 미션을 클리어를 하는데 투자를 해도 되지만 캐릭터를 좀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획득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선 캐릭터가 다 비대칭이라는 거, 그게 또 매력인 거죠. 친구는 스나이퍼 같은 경우라서 이게 이제 그 방 공간에 있으면 저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물 위에서 쏘잖아요. 건물 내에 있는 애 아무나 저격을 가능한. 캐릭터마다 저마다 이제 갖고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이제 뭐 시나리오마다 맵 배치라든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적들 이런 조건들이 달라져서 매판 좀 새로운 기믹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으로 공개된 거는 프롤로그까지만 공개가 돼서 그런 특수한 기믹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즐겨보시면서 즐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브레이커블에서 나오는 이제 탱크까지, 그리고 마지막 보스입니다. 이 친구 벌써 뭐 발칸포를 몇 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적팩션, 이제 아라사키의 적들 있는데, 요게 저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적들을 맞았을 때 얘네가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체력들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피규어를 꽂는 판 뒤에 여기 돌아갑니다. 지금 5개잖아요. 이게 굴러가면 4, 3,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좀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시나리오 게임이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그거잖아요. 그럼 13개 시나리오 깨고 나면 이거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애프터 라이프라는 게 생겨서 무작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시나리오를 다 깨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멤버들하고 시나리오를 도중에 갔어, 중간까지. 그러면은 다른 멤버들하고 게임을 또 즐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또 다시 시나리오 1부터 하긴 좀 그래.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애프터 라이프로 그냥 즐겨도 되는 거예요. 혹은 찍먹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치골 총 152달러의 스트레치골이 공짜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규어들 다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에 대한 피규어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구성물 페이지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카드들, 레전더리 액션 카드, 이게 이제 레전더리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얻으면은 굉장히 이게 뭐야 이런 거, 이동 끝까지 가는 거. 한 칸이 아니야. 그냥 질주하는 거죠, 질주. 그리고 이제 못 본 아이콘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레전더리는 그만큼 카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덱빌딩 느낌에 있죠. 좋은 카드 들어왔을 때 이 카드 쓰고 싶다. 그 맛을 여기에서 잘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덱빌딩 게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협력 게임 좋아하시고, 실시간 리얼타임 좋아한다? 그러고 약간 퍼즐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시작하기 전에 맵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프리를 좋아하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품을 한번 보면은 아직 이제 한국어판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판이 이제 79달러, 그리고 이제 게임 디럭스 플랫지가 139달러고요. 다 들어가는 거 볼까요? 이제 우리가 풀 패키지 뭐야 이거 풀 패키지 715달러. 와, 매트도 있는 것 같고요. 게임 매트, 다이스 트레이, 그 다음에 모양, 엄청난 피규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국 기준인데 지금까지 그 히트게임즈에서 선주문한 것들을 보면은 게임 파운드 이런 최저가 기준에 맞춰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세한 가격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판 그 선주문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미션마다 지금 미션 팩이 더 나온 거야? 13개 말고? 확장이 아예 또 들어가 있네요. 트리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13개까지 시나리오였는데 로닌의 시나리오가 3개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네. 파란록 뉴 미션 아까 원샷 이거 말고도 그냥 든든하네요. 이것만 봐도 그냥 국밥처럼 든든해.
캐릭터들 추가되는 것들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장비 카드 아까 봤죠? 야, 또 추가돼. 추가돼. 여기 6개의 새로운 게임 모드가 뭐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야 이 친구는? 잠깐만, 야, 너 지금 싼데? 용? 쪼니?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캐릭터입니다, 이 친구. 디럭스 올리고요. 뭐야, 귀여운 친구는 스키피라는 새로운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까지. 아무래도 킥스타터 게임 파운드로 진행된 거다 보니까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피규어고 이거 도색 하고 싶어. 이거 도색해서 즐기면 진짜 미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런 다양한 게임 애드온. 아까 구성 확장인 거죠? 이거 벽 부서졌을 때 이거 놓나 보다. 아까 네오프렌 플레이 매트랑 다이스트레이까지. 와, 멋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소개해드린 사이버펑크 2077 보드게임이었습니다. 항상 하는 말 같아 이거는. IP 원작 게임을 모르셨더라도 그냥 보드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이 게임을 한번 해보면 사이버펑크라는 그 세계관, 테마에 몰입해서 한번 뭐지? 하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빠